예, 오늘은 수능이 끝나고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저께 수능을 치렀고요. 학급에 지금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이 아직 붙어 있는 반이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022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안내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나 2024년도 수능에서는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입니다.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입니다. 여기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다. 그래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스마트워치, 그리고 무선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무선 이어폰, 그걸 뭐라 합니까? 아이팟이나 이런 종류, 그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공학용 계산기도 포함되겠죠?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제 기능, 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 가로 열고 LCD, LED 등 가로 닫고가 있는 시계, 전자, 담배, 통신, 가로 열고 블루투스, 가로 닫고 기능이 있는 이어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교시에 보세요. 자, 계속 읽을게요.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감독 선생님들이 다 걷습니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그렇군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자,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가 가능한 물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1교시에 선생님, 감독관께서 다 나눠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걸 혹시라도 썼다가 이게 자칫 펜이 불량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용 사인펜은 안 가져와도 됩니다. 예, 다 시험 장소에서 배분이 됩니다.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가로 열고 흑색 0.5mm 가로 닫고, 통신, 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그죠? 인터넷에서 수능 시계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단순한 시계, 그죠?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그런 시계가 뜹니다. 마스크, 감독관 사전 확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시험 시간에 개인 휴대에 불과한다. 샤프는 어떻게 합니까? 샤프는 또 나눠줍니다. 샤프랑 그리고 개인용 샤프와 샤프펜과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용 사인펜을 나눠줍니다. 시험 아침 1교시 시작 전에. 자,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 매 교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하다.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가로 열고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가로 닫고. 자,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물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쪽 또는 복도로 제출을 한다. 시험 시간 중 휴대 가능 물품 외에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 적발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 종이, 가로 열고, 일명 기름종이, 가로 닫고, 연습장, 쉼표, 개인 샤프. 이거 개인 샤프는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 나눠주기 때문에 개인 샤프 휴대하면 안 되고요.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플러스펜, 예비 마킹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예비 마킹 안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볼펜 등도 안 됩니다.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땡땡, 교과서, 쉼표, 참고서, 쉼표, 기출문제지 등도 가령 이런 거 가져왔으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복도나 교실 앞쪽에 공간에다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놓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핸드폰을 나는 뭐 가방 속에 넣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가방 속에 넣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돼요. 가방 속에 넣었다가 띠리링 울리잖아요. 그럼 찾아가지고 부정행위로 바로 그냥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핸드폰을 나는 내가 껐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칙대로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거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모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 수능은 2021년 11월 달에 보는 거죠. 그죠? 네. 어렸을 때 맨날 헷갈렸어요. 이게 왜 2021년도에 시험 보는데 왜 2022학년도라고 하나? 이때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잖아요. 2022학년도 대학생이 되기 위한 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답안지 작성 유의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답안지 판독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므로 답안지는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서 작성하십시오. 가로 열고,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감독관이 1교시 시험 보기 전에 1교시에 들어오셔서 지급해 줍니다. 가로 닫고, 문제지 표시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기재하십시오.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 시에는 숫자 0란이 맨 윗줄에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네 번째, 4교시 탐구, 가로 열고, 사회, 과학, 직업, 가로 닫고 영역은 선택 과목 수에 관계없이 제1 선택 답란부터 책상 부착용 스티커에 표기된 선택 과목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제자리에 아직 앉으면은 스티커를 다 선생님들이 이제 붙여놨거든요. 그 감독관들이 그 전날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딱 앉아서 내 1선택과 제 2선택이 제대로 스티커에 표시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답란에는 한 개의 번호에만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이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답란을 수정할 경우 반드시 흰색 수정 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정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본인이 선택한 답란 이외에 예비 마킹 등 필기구의 흔적이 있는 경우 흰색 수정 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언제? 답안지 제출하기 전에.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비 마킹 등 필기구의 흔적이 있는 경우, 뭐 빨간색 뭐 다 걸려요. 뭐 살짝만 이렇게 해도 그게 고성능 스캐너라 다 읽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 마킹 등 필기구의 흔적이 있는 경우 흰색 수정 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필기구의 종류나 색상에 관계없이 예비 마킹 등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중복 표기 답안 등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침표 됐네요.
자, 이제 시험 시간표를 볼까요? 자, 1교시 국어 시험 시간 8시 40분부터 10시 80분간 보고요. 그다음에 수학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입니다. 12시 10분부터 13시까지 50분간인데 실제로 이제 12시 10분에 땡 종료령이 울리고 이제 감독관이 이걸 다 걷죠. 답안지를 걷고 그리고 또 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몇 분 잡아먹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실제적으로는 50분보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소화 잘 되는 그런 걸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콜릿이나 이런 거 소화하는데 소화액과 지금 효소를 많이 잡아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분 이런 거를 전날부터 많이 먹어버리면 굉장히 두뇌 활동에 마이너스죠. 사실은 초콜릿 뭐 이런 종류는 그냥 받아만 두고 뭐 이렇게 알아서 하시긴 바라는데 아무튼 과하면 좋지 않다. 3교시 영어입니다. 13시 10분 즉 1시 10분부터 14시 20분 즉 오후 2시 20분까지 70분을 봅니다. 자, 13시 7분부터 음질 테스트 및 듣기 평가 안내 방송에 들어갑니다. 타종 없이 시작하죠. 듣기가 타종 없이 13시 10분부터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자, 이 점에 4교시가 상당히 좀 헷갈리죠. 복잡하기도 하고 볼게요. 한국사.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14시 50분부터 16시 37분까지 107분을 사회, 과학, 직업, 탐구,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 한국사가 지금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이게 단독이고 얘의 서브로서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리게 했었네. 참.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여기 인쇄하신 분의 잘못이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한국사 및 탐구 영역이 이렇게 되겠죠. 한국사 및 탐구 영역이 14시 50분부터 16시 37분까지 107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자, 첫 번째로 4교시에는 한국사를 보시게 됩니다. 한국사. 14시 50분에 시작돼 가지고요. 15시 20분까지 봅니다. 30분간을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과목 선택자인 경우에는 탐구, 가로 열고, 사회, 과학, 직업, 가로 닫고를 15시 35분부터 16시 5분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과목 선택한 사람들은 제2선택을 이 시간에 보고 한 과목만 선택한 사람은 이때 이제 이때 시험을 보죠. 탐구, 사회, 과학, 직업. 그래서 하나에서 두 과목 선택자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과탐을 하나를 선택한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에서 그럼 하나만 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이때 시험 그럼 이때 뭐 나가도 되느냐? 나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그 자리에 거기 있고 나가면 큰일 나요. 나가면 마저 실격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탐구 2개를 선택하다. 대부분의 탐구 2개를 선택하죠. 그러면 이제 제1선택 이 시간에 보고 제2선택을 이 시간에 본다. 자, 4교시가 상당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옆에 비고 내용 볼게요. 최대 107분이다. 과목당 30분이다. 한국사 영역
문제지 답안지 회수 후 대기실 이동 시간 15분. 탐구 영역 문제지 회수 시간 2분.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예, 이거 헷갈리네. 아, 정말.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그래서 아까 그냥 그 현장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르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교시 선택자들이 있을 수 있죠. 제2 외국어, 한문 선택한 사람들은 17시 5분부터 17시 45분, 40분까지 본다. 그죠? 옛날에는 선생님 대학 갈 때만 해도 꽤 괜찮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대학에서는 인문계에서 전부 다 제2 외국어를 필수로 해놨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로도 공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4교시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4교시가.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시간. 그죠? 근데 실제로 8시 40분부터 땡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는 그 교실에,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8시 20분부터. 아무튼 되게 빨리 앉아 있어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시에 시험 그 답안지 제출하고 한 5분쯤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다 정리하면 몇 분 걸리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만 얼른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몸 좀 딱 이렇게 풀고 물 몇 모금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시 20분부터는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 점심시간 또 13시로 13시까지 난 점심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3시 전에 점심 다 먹고 그 다음에 졸리면 안 되니까 졸리면은 이제 영어 듣다가 이제 돌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영어 또 해석도 잘 안 들을 텐데 막 이렇게 막 졸리고 그러면은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알아서 그 점심은 그것도 굶으면 또 안 돼. 굶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4교시나 5교시 때 에너지가 확 떨어져 버려. 당이 떨어지면은 이제 머리도 이제 잘 안 돌아가잖아요. 두뇌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뭐 개인별로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예.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13시 10분부터 듣기가 바로 시작되는데 최소한 뭐 아무튼 이 전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13시까지 아니면은 13시 되기 전에 제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예? 자, 여러분들 이 시간 그래도 보십시오. 국어는 80분, 수학은 100분, 영어는 70분. 예를 들어서 한국사는 30분, 1탐구는 30분, 역시 제2탐구 30분,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40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종이가 3개인데 뭐 지루하더라도 뭐 한번 들으세요. 뭐 그냥 한번 들으세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4교시 응시 방법 및 부정의 관련 유의사항 해가지고 단독으로 하나의 큰 그 종이에다 써놨습니다.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의 경우. 자, 보자. 1. 4교시 탐구 영역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작성한다. 정자로 또렷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빼낸다. 3.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 1 또는 2를 기재한다. 네 번째,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이게 중요해요.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 표지 포함은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용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를 또 4교시에는 다 나눠줍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가령 내가 생활과 윤리를 제1선택으로 했다고 쳐요. 그리고 제2선택으로 일반 사회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1선택 생활과 윤리만 책상 위에 널려두고 제2선택 과목 사회, 아까 말했던 그 사회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반으로 접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의 문제라는 거는 나랑 관련이 없는, 내가 선택하는 일도 아니고 이 선택도 아닌 나랑 관련이 없는 문제지겠죠. 그러니까 4교시 문제지는 이만큼 두꺼워요, 진짜. 그거를 반으로 접어서 제2선택 과목 문제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는 아까 뭐였죠? 선생님이 일반 사회, 그죠? 와 함께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그죠? 다시 한번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올려놓고 내가 선택 안 한 것은 반으로 뚝 접어갖고, 그리고 내가 제2선택 과목은 접지 말고, 그래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그 녀석들을 한꺼번에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제 볼게요. 5번.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볼륨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한다. 볼륨은 이제, 오케이. 보세요. 자,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실시되며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제공하므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는 분리하여 제공한다. 따로예요. 한국사는 한국사 영역 답안지에 작성하고가 생략됐죠. 탐구는 탐구 영역 답안지 가로 열고 제1선택 쉼표 제2선택 가로 닫고 답란에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순서대로 작성이 중요해요. 선생님 제가 거기다가 막 쓰면 안 돼요? 뭐 과목 코드 같은 게 없어요? 없어요. 답란에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제1선택 이쪽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작성한다. 자, 4교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4교시가 부정행위가 몰라서 부정행위로 처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정말 많아요. 한번 봐요. 자, 4교시 부정행위 관련 유형.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란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이거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사는 14시 50분부터 15시 20분까지 딱 보잖아요. 이때 종이 땡 울려요. 그럼 한국사는 이제 딱 답안지 더 이상 못 풀어요. 네? 시험 문제 못 푸니까 딱 예를 들어 이게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이죠. 자, 다시 돌아왔어요. 탐구 영역 시간별 가로 열고 30분 가로 닫고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이게 뭐냐면 이 소리가 내가 제1선택인데 제1선택은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한 5분 만에 다 했어. 이제 제2선택을 한번 진짜 막 심도 있게 막 들여다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살짝 제2선택을 감독관 모르게 꺼내놓고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부정행위자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해당 선택 과목, 제1선택 시간입니다 할 땐 제1선택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본인의 다른 선택을, 그러니까 제2선택이나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내가 물리를 선택 안 했는데 물리 이번에 뭐 나왔을까? 한번 궁금하네. 한번 물리도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평소에도 안 하던 물리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다가도 당연히 부정행위입니다. 예.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이 과목의 두 과목의 문제를 보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만 꺼내놔야 되지 1, 2 한꺼번에 그 책상 위에다 꺼내놓고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응?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지가 이렇게 서로 찝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찝혀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그래서 나는 제1선택, 나는
내가 선택한 제1선택만 올려놓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과목이 거기에 딸려서 책상 위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있는 경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부정행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찝혀가지고 따라와서 올려있지 않나. 그걸 반드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또 볼게요. 탐구 영역 시간별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 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무서운 말이죠. 부정행위 처리. 자, 부정행위 처리 사례.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란을 수정하거나 답란에 마킹한 경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1선택을 이제 끝났죠. 이제 다음에 이제 제2선택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풀었던 문제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제1선택 과목을 수정해. 답란에 마킹해. 그것도 부정행위. 예? 무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간 중 답란 수정을 위해 답안지를 교체한 후 기존 마킹한 제1선택 과목 답란과 다른 답란에 마킹한 경우 아시겠어요? 네? 이것도 부정행위 처리 사례다. 자, 볼게요. 2번 탐구 영역 시간별 30분로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아까 말했죠.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 중요하니까. 탐구 영역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경우 아니 내가 선택했는데 어떠냐. 난 두 과목 살짝 보면서 하려한다. 안 된다니까. 부정행위 처리된다니까. 자, 이제 보여요. 부정행위 처리 사례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두 번째,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세 번째,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란을 작성 또는 수정, 가로 열고 삭제 또는 새로운 답란을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되는 경우. 아까 말했던 그거죠. 갑자기 이 과목 풀다가 제1선택의 문제, 맞다! 4번이 아니라 3번이었네. 그리고 다 막 고치고 있는데 적발됐다. 그러면 바로 부정행위. 무섭네요. 자, 당구장 표시.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에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당구장 표시.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리될 경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아이고 무섭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그리고 답안지 유의사항, 그리고 4교시 응시 방법 및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4교시가 제일 사실은
부정행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것을 뭐 보다가 그러면 그 당연히 부정행위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실수로 부정행위가 되는 경우가 사교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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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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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교시에 물론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죠? 학력평가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사교시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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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셔서 본인이 정말 그 부정행위 억울하게 부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시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1분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